시시각각 급변하는 서울의 오늘 언론사가 주목한 화제의 소식을 알아봅니다. 이규창 컬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서울숲 근처의 성수동 지역에 이 고층 아파트, 무려 50층이나 되는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강변 아파트가 최고 층수가 이제 35층까지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수동에만 유일하게 지금 50층에 근접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데요. 성수동이죠, 그러니까. 네, 5월 달에 이제 47층짜리 서울숲 트리마제라는 그곳이 입주를 시작을 하고요. 또 49층짜리 주상복합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네.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갤러리아 포레도 45층인데요. 모두 다 35층에서 50층 사이쯤 되는 건물들입니다. 네. 이제 초고층 아파트의 희소성 때문에 요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분양 예정인 곳도 3.3제곱미터당 가격이 무려 5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49층으로 재건축하려다가 네. 서울시의 거부가 돼서 계획을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요. 이게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규정에 묶여서 지금은 다른 지역들은 다 35층 밑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강북인데요? 성수동은 50층 그 고층 아파트가 허가가 났어요? 네, 이게 서울시 성수동 일대가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수립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따라서 지정됐던 5개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서울시 한강변에다가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긋겠다라고 해서 초고층 건물을 허가를 해준 곳이 네. 성수, 이촌, 여의도, 압구정, 합정 이렇게 5군데인데요. 그렇게만 5군데만 네. 오세훈 전 시장 때 지정을 했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게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다른 4곳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수동만 유일하게 해제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한 건데요. 재건축 당의 25% 이상을 기부 체납하면 네. 그 조건으로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건데 그 얼마나 많이 기부 체납하느냐 이 비율 때문에 다른 곳은 갈등을 빚었고요. 성수동은 25% 이상 기부 체납하는 조건에 합의를 하면서 계획이 통과가 돼서 지금 유일하게 50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된 겁니다. 다른 곳 4곳은 이제 그 25% 이상 기부 체납을 하지 않겠다 그런 모양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서울시장 바뀌고 나서 네. 한강변은 35층 이상으로 못 짓게 이렇게 경관해친다는 이유로 이렇게 바꾼 게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규정입니다. 이거 그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이라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한 40평 되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한 20억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자,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에 따라서요. 그 스테로 들어서는 대형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인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 그러대요. 왜 그러는 거죠? 사실 어느 곳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그 지역 상인들은 아무래도 좀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데요. 최근에 그 합의가 되면서 5월 달에 곧 들어서는 곳이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현대백화점 계열인 아울렛입니다. 현대시티몰이 입점할 예정인데요. 1km 남짓 떨어진 곳에 문정동 로데오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하면서 사실 지난 3년 동안 계속 갈등을 빚어오면서 입주가 늦어졌던 건데 네. 10차례 조정 끝에 지난 14일에 서로 상생 방안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현대시티 아울렛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가 네. 아울렛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기존 상권에 있는 분들이 아울렛 매장들을 주로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경쟁할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름도 현대시티몰로 바꿔줬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11개 층 중에 9개 층을 아울렛 상품을 팔려고 했으나 그것도 4개 층으로 줄이면서 합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로데오 거리에서 점주들이 팔던 브랜드랑 중복이 될 경우에는 그 상인들이 직접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허용해 준 것도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그렇죠. 사실 문정동 로데오 거리가 한때 굉장히 브랜드 할인점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네. 예, 1990년대는 주말 쇼핑객이 4만 명씩 몰리는 곳이었는데 최근에 수도권에 뭐 이촌, 여주에 아울렛이 워낙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게다가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좀 몰락했었는데 이번 그 계기로 해서 유령상가로 불렸던 곳이 좀 젊은 사람들 많이 몰리면 이 로데오 거리까지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한편은 또 대형 쇼핑몰이 또 들어서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여전히 있어서 이번에 상생 방안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생이라는 건 서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서로 또 효과도 생기고. 네, 서로 더 잘 되는 방안이 상생이니까요. 여기 저 상암동도 지금 롯데하고 망원동 시장 상인들하고 많이 대립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좋은 방향으로 참 타결이 되면 상생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 시민을
안전을 지키는 파출소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이거 좀 이해 안 가는 대목이네요. 네,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요. 네.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대로변입니다. 그것도 충정로 지구대라는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네. 가보시면 낙서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 파출소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쓰지 않는 곳인데요. 76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네. 이 지구대가 2015년에 인근의 신축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존 건물이 방치가 됐는데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그냥 방치가 돼버린 상황이고요. 동대문의 옛 회기 파출소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네, 좀 보면 안 좋죠. 글쎄 건물이 말이에요. 네, 낡아 있는 데다가 네. 파출소가 치안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저런 흉물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이제 주변에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안 좋은 일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경찰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곳만 19곳이고요. 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곳까지 합치면 수백 곳의 파출소들이 이렇게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는 그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선릉역 근처에 보시면요. 네. 삼성 이팔출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이제 서울시로 관할이 넘어왔는데 서울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4년째 또 방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4년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왜 지역 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뭐 생각만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귀찮은 건갑니까? 지금 그렇게 네. 안 그래도 노력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사천동에 있는 그 문화파출소 정원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네. 원래 2년 동안 폐쇄돼 있던 사천 파출소를요. 주민들을 위한 새롭게 좀 단장을 해서 동아리방이나 문화 강연을 위한 공간으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네. 산본 파출소도 그 주차장에서 작은 음악회 같은 걸 여는 공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얼마나 좋아요. 네, 사실 네. 2003년도에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폐합되면서 이렇게 남은 공간들이 있는데 계획을 그때는 뚜렷하게 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문화공간이나 주민들을 위한 생활 나눔터 이렇게 네. 좀 바꿔서 빨리 좀 대책을 세워서 활용처를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4년 동안 방치한다.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네, 제 땅이면 참 아깝겠죠. 예, 경찰청 관계자들이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할 텐데, 그죠? 네. 자, 요즘에 그 혼자 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코노미라는 또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네, 이게 일코노미가요. 원래 네. 경제는 이코노미가 글쎄 영어잖아요. 말입니다. 예. 여기다 숫자 1을 붙여서 일코노미라고 바꾼 네. 건데, 자, 한국식의 신조어죠. 그만큼 1인 가구, 그리고 혼자 소비하는 트렌드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생긴 네. 단어인데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요. 1+1 상품을 보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난 혼자 먹을 건데 2개를 살 수는 없으니. 이런 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이분들을 위한 좀 타겟팅된 금융상품들도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요식업에서 혼밥 결제, 그러니까 혼자 네. 밥 먹는 분이 2011년에 3.3%밖에 안 됐는데 네. 지난해 7.3%까지 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고요. 혼자서 영화 보는, 저는 아직까지 여기는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아니, 그 영화 가면요, 혼자서 네. 이렇게 영화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있죠. 네. 그 무려 전체 영화 관람객의 4분의 1이 혼자 네. 보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혼자서 하는 일코노미가 유행하고 있는데 영화를 본인만 할인해주는 카드도 있고요.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처럼 혼자 가기 좋은 곳에서는 특별히 한 22%까지 할인해주는 이런 일코노미 전용 카드들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네, 혼자 사는 분들도 이제 억울하지 않은, 네, 1+1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좋은 혼자들을 위한 상품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랄까, 일코노미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뭐 음식점을 간다든가, 혼자서 뭐 커피숍을 간다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전에는 좀 뭔가 눈치도 보고, 혼자 오셨어요? 뭐 그러는데 이제는 우대하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혼자서 밥 먹는 최고 단계가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 혼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테이블까지 있는 그런 음식점들도 나오고 전에는 있습니다. 2인 아니면 그런 사람은 네, 혼자는 좀 음식점을 이상하게 안 눈으로 받았어요. 쳐다봤죠. 안 받아서 자리가 없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달라지는군요. 그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 청년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러던데요. 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제 중구 장교동 1번지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1층 가시면 취준생들은 정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취업 상담이나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첨삭도 해주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 취업 특강까지 해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장기간 취업을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비용이 부담되는 게 면접 때 정장 빌리는 거라든지 맞습니다. 그 이력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요. 이것도 무료로 해줍니다. 이력서용 정장까지도 사진, 빌려줘요? 네, 정장 무료로 빌려주고 이력서용 네. 사진도 무료로 찍어주니까 취준생분들은 여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집에서 멀다 싶으면 집 근처에 일자리 카페도 41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맞습니다. 올해 100곳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예. 집 근처에서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센터가 계속 생기겠습니까? 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찬 컬럼니스트였습니다.